네, 저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열심히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소멸시효 최종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자, 소멸시효는 진짜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울수록 오히려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또 되려 쉬운 파트예요. 한번 최종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성철이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이때 1억이라는 채권을 저는 가지게 되고, 통상적인 1억이라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죠. 그래서 성철이가 저에게 줘야 되는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얘한테 돈 내놔 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여기서 이 성철 씨는 저의 아버지 조남이세요. 저희 아버지예요, 아버지. 제가 강의할 때만큼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아버지께 좀 반말을 대놓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찬이가 성철이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 다음에 이제 돈 내놔.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성철이는 이찬이한테 뭘 주장할 수 있다? 소멸시효 너 완성됐어.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매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멸시효가 도대체 왜 이 제도가 있나 지금도 의문이에요. 내가 돈을 빌려주고 나서 내 돈을 달라고 하는 거는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가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무튼 이때 성철 씨가 이찬이한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필요로 한다. 첫 번째, 이 관련된 대상이 채권적 청구권이어야 돼요. 돈이 대표적으로 채권이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1번 요건은 충족이 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럼 물권적 청구권이 뭔데? 대표적으로 점유권이 있었고 또 소유권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매도인, 어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뭐 계약이 해제됐거나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 가지고 원상회복을 청구했다. 원상회복을 청구했거나 내지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러한 것들을 행사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제가 이거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를 좀 유심히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 이러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10년이 걸리는데, 그런데 매수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면 소멸시효는 진행이 되지 않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서 매수인이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승계해줬어. 그럼 그때도 여전히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거 배웠었죠? 그래서 관련된 채청 사례가 있었고 물청 사례가 있었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첫 번째 암기죠. 여기가 암기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시작점은 언제부터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조문에 따르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때 권리가 행사할 수 있을 때란 법률상 장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법률상 장애가 있다는 것은 조건이 미성시됐거나 기한이 도래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반면에 사실상 장애, 대표적으로 채권자가 무식해, 즉 부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장애로서 소멸시효는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관련해 가지고 그 스타트를 언제부터 볼 것인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암기 파트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 부분도 제가 최대한 암기를 도와드리는데, 불객, 우리가 소멸시효는 굉장히 불객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굉장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불확정 기한부 채무는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지 기한을 안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부작위 같은 경우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선택채권은 선택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그래서 can,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도 제가 최대한 암기적인 영역들은 저의 암기 팁 가지고 계속 공유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간 경과와 관련해서는 소멸시효는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20년짜리가 있어요. 이때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채권은 소멸시효가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래서 특히 이 1년, 3년, 5년, 10년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여기도 쌩 암기잖아요. 근데 제가 이 3년짜리는 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전문직을 생각하자. 그래서 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간호사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그 고객에 대한 채권은 일반적으로 3년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최신 판례가 바로 뭐다? 우리 회계사와 관련된 채권을 세무사도 유추 적용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가 됐고 우리 판사는 귀찮은 거 제일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채권으로서 10년으로 가겠다라고 최근 판례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권을 제외한 일반적인 뭐 지역권 같은 것들, 얘네들이 20년이다.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을 하게 되면 성철이는 이찬이한테 야 소멸시효 완성됐어 메롱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때 저는 이제 성철이한테 이제 쉽게 말하면 뻑큐를 날리는 거야. 뻑큐를 날리면서 아니거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불효자 같은데 뭐 아버지가 이해하실 거예요. 그만 자기 이름 좀 팔라고 하는데 무튼 그래도 저는 먼저 성철이한테 소멸시효가 중단됐어 내지는 정지됐어 시효이익이 포기됐어 권리남용이야 이렇게 4가지 중에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어요. 뭐 순차적으로 주장해 볼 수도 있고 그럼 첫 번째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로는 재판상 청구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다. 그리고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재판상 청구에는 지급명령 신청, 파산 신청, 그 다음에 형사소송에서의 배상명령 신청도 다 이 청구로 봐주겠다라고 봤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신청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다 뭐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어서 소멸시효는 중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여기 채권자의 응소라고 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성철이가 반대로 저를 상대로 야, 나 너한테 돈 줄 거 없는데? 라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오케이 들어와 하면서 나도 소송에 응하는 거죠. 그럼 이때 요건이 뭐다? 첫 번째, 누가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반드시 채무자인 성철이가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지 성철이의 보증인, 예를 들어 현주라고 할게요. 현주는 그럼 누굴까요? 아내겠죠? 이분의 아내이기 때문에 저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현주가 보증인으로 섰다. 보증 절대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보증인으로 섰는데 이 현주가 이찬이를 상대로 야, 돈 갚을 거 없어 라는 것은 뭐다?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서의 채권자의 응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오케이 들어와 하고 그 소에 응하고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하고 그것도 법원에서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채권자의 소에 응하는 응소행위는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1번 성철이가 이찬이에게 야 돈 내놔 라고 했을 때 아니지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 2번 채권자인 내가 소에 응할 때 바로 2번이라고 했죠. 채권자가 응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가압류, 압류, 가처분에서 중요한 거는 매번 장난치는 게 이거예요. 가압류가 먼저 설정이 되고 나서 본압류가 되면 가압류는 소멸한다. OX, X. 가압류를 하고 나서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 가압류는 소멸한다. OX, X. 그래서 제가 가압류든 본압류든 재판상 청구든 각각 다 별도로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절대 흡수 소멸이 아니에요. 그냥 각각 다 굉장히 힘이 센 각각의 친구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가압류는 이거 가지고 정말 많이 장난을 쳐요. 얘네들 가지고. 그 다음에 승인 관련해서는 이거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올해 무슨 감정평가사, 변리사, 세무사 다 나왔어. 이게 옳지 않은 지문으로.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 후에 승인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시효 이익 포기로 추정? 안 돼요. 이거 분명히 추정된다로 틀리게 자주 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지 같은 경우에는 중단은 채권자가 뭔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반면에 정지는 채권자가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안 했어. 그냥 민법이 정지시켜주는 거야.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안 계셔. 그럼 미성년자는 사회적으로 덜 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 중단 행위를 당연히 못하겠죠. 따라서 만약에 미성년자에게 엄마 아빠라는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켜주죠. 그래서 이거는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웬만하면 다 6개월 정도 정지가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1월으로 봤던 게 키워드가 바로 뭐다? 천재지변이다. 천재지변.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1월 내에는 중단을 시켜주겠다. 정확히는 정지를 시켜주겠다. 정지를. 그 다음에 1월 키워드 나오면 제가 하나 더 뭘 생각하자? 화해. 화해를 위한 소환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 정지 파트는 6개월이냐 1월이냐를 가지고 시험 출제를 자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니까 나라면 이 예외 딱 두 가지 키워드 화해랑 천재지변 얘네 둘만 기억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OE 포기는 이 승인과의 차이점, 이게 이제 다음으로 암기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게 시험 출제가 나오는데, 행사 시기는 채무 승인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시작되고 나서 완성되기 전까지 가능한 거고, 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해야 되고, 처분 능력 및 권한이 얘는 필요하지 않지만 얘는 필요하다. 또 효과의사 같은 것은 승인은 필요하지 않지만 COE 포기는 필요하다. 여기를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권리남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철이가 이찬이한테 야 내가 진짜 무조건 갚을게, 야 그래도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네 돈 가지고 내가 도망가겠니? 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그래도 난 그걸 신뢰하고 이러한 중단 행위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성철이가 이찬이한테 야 소멸시효 완성됐지롱 하면서 메롱하면 제 입장에서는 어때요? 완전 화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신의칙 위반을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효 파트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실질적인 암기 파트가 여기죠.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 채청이냐 물청이냐. 두 번째로 기산점 관련된 부분들 여기. 근데 이것도 모든 부분을 다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매번 출제자들이 장난치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런 식으로 줄이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1년, 3년, 5년, 10년짜리 관련된 문제는 진짜 이거는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계속 여러분께 암기를 도와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헷갈릴 수가 없어요. 제가 전문직 키워드를 갖자. 1년짜리는 뭘 생각하자? 일상생활. 그리고 우리 전문직이 아닌 두 가지 직업이 뭐라고 했죠? 연예인 및 교사라고 했죠. 그럼 예를 들어 최신 판례 하나 있는 게 이게 있어요. 리프트 채권. 이거는 뭐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거죠. 전문직이 아니잖아. 그래서 소멸시효 1년.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판상 청구에는 여러한 신청들도 다 포함되고 응소 관련된 거 이것도 중요하고. 무튼 이제 여기가 첫 번째 암기 포인트, 여기가 두 번째 암기 포인트,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암기 포인트가 얘네죠. 여기. 즉 승인과 시효 이익 포기의 차이점. 그래서 이러한 생 암기 이 세 가지 부분만큼은 여러분이 시험 직전까지 굳이 안 봐도 돼요. 그냥 몇 번 눈에 바르고 넘기세요. 어차피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마지막까지 그냥 남겨두고 마지막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그때 그냥 몰아치기로 암기를 해야 돼. 순수 생암기. 그럼 그 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죄다 이해를 해서 막판에는 얘네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권화를 통해 가지고 막판 됐을 때 여러분은 무조건 민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민법 총칙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장에서 15장만 딱 남기는 거예요. 그 말은 완전 이러한 생 암기만 남기는 거고 주구장창 이것만 보고 시험장 간다? 그럼 무조건 고득점이에요. 무조건 90점 이상 당연히 나오고 100점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무튼 여기까지 저희가 소멸시효 관련된 최종 정리를 다 해보았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밥 먹을 때, 자기 전에 이럴 때 한 번씩 꼭 다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